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원피스 1174화의 상세 스포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오다 작가가 작정하고 판을 키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엘바프 편에서 가장 기대했던 것 바로 로키 왕자의 능력이 드디어 그것도 가장 충격적인 형태로 공개되었습니다. 도대체 로키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루피의 기어 픽스와 나란히 서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번 화 제목인 세계 최강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루피? 샹크스? 아니면 로키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1174화의 충격적인 전개와 로키의 환수종 능력에 대한 심층 분석,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암시하는 향후 전개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이번 화에 숨겨진 떡밥을 모두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화의 제목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계 최강. 원피스 세계관에서 이 타이틀은 아무에게나 붙지 않습니다. 과거 세계 최강의 산화의 흰 수염,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에게나 붙었던 수식어죠. 그런데 카이도가 패배하고 상황이 교체된 지금 이 타이틀이 다시 등장했다는 건 엄청난 의미를 내포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인족의 왕자 로키를 단순히 강한 캐릭터 정도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화를 통해 그가 단순한 강자가 아니라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는, 혹은 그에 걸맞은 잠재력을 지닌 괴물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과연 이 제목이 로키의 변신 폼인 흑룡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어핍스 루피와 로키가 힘을 합친 그 상태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엘바프에 숨겨진 또 다른 전설을 의미하는 걸까요? 본문 내용을 통해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표지 리퀘스트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와 함께 식사하는 로저. 단순한 독자 리퀘스트일 수도 있지만 오다 작가는 표지에도 복선을 심는 작가입니다. 로저는 해적왕, 티라노사우루스는 공룡의 왕입니다. 왕과 왕의 식사라는 구도는 이번 화의 메인 테마인 최강자들의 연합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또한 공룡은 고대종의 상징이죠. 엘바프라는 고대 거인족의 섬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로저의 과거 행적, 그리고 이번 화에 등장할 흑룡이라는 고대의 존재까지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본편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지난 화에 이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인질로 잡힌 거인족 아이들이 걷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처럼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항구 끝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들의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배의 파괴로 인해 생긴 바다 구름의 거대한 구멍, 즉 낭떠러지입니다.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릴 그 절망적인 높이의 절벽으로 아이들이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번 에피소드의 빌런 중 하나인 소머즈의 인성이 폭발합니다. 소머즈는 이 광경을 보며 아이들이 죽어도 상관없다, 나중에 다른 거인 아이들을 다시 납치하면 그만이다라는 망언을 내뱉습니다. 이는 철룡인이나 카이도 일당 못지않은 생명 경시 사상을 보여줍니다. 거인족 아이들을 단순한 자원이나 도구로만 보는 그의 태도는 독자들의 분노를 유발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대사는 소머즈가 나중에 루피나 로키에게 처참하게 응징당할 것이라는 강력한 플래그이기도 하겠죠. 이 절체절명의 순간 리플리와 아이들의 가족들이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능력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인 힘의 차이 때문인지 역부족입니다. 아이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부모들은 결국 최후의 선택을 합니다. 아이들을 혼자 보내지 않겠다, 죽더라도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꽉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가족들은 바다 구름의 구멍 아래로 추락합니다. 이 장면은 독자들에게 엄청난 비극적 긴장감을 줍니다. 원피스에서 이렇게 무고한 민간인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온다. 반드시 누군가가 구하러 온다. 절망이 바닥을 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추락하는 가족들 아래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바로 엘바프의 왕자 로키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등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단순히 뛰어내려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키는 공중에서 거대한 흑룡으로 변신합니다.
상상해보세요. 푸른 비늘의 카이도와는 또 다른 칠흑같이 어두운 비늘을 가진 거대한 용이 구름을 뚫고 솟구쳐 올라 추락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낚아채는 장면을요. 이것은 원피스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구조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화에서 로키의 악마의 열매 이름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흑룡이라는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커뮤니티가 뒤집어질 만합니다. 카이도의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이 있었다면 로키는 무엇일까요? 북유럽 신화를 생각한다면 가장 유력한 것은 니드호그입니다. 세계수 이그드라실의 뿌리를 갉아먹는 동룡 니드호그. 엘바프에는 거대한 나무가 있고 로키가 그곳의 왕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니드호그를 모델로 한 환수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은 요르문간드일 수도 있겠지만 용이라는 형상은 니드호그에 더 가깝습니다. 이 흑룡은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닐 겁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제목이 붙은 만큼 카이도의 보로브레스나 괴력에 버금가는 혹은 그 안은 다른 차원의 고대 마법이나 힘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둠을 다루거나 엘바프의 전사들이 사용하는 패국과 결합된 용의 힘이라니 상상만 해도 전율이 흐릅니다. 이번 화의 하이라이트이자 엔딩 장면은 그야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구도를 보여줍니다. 공중에는 거대한 흑룡으로 변한 로키가 떠있고 그 옆에는 우리의 선장 로키가 기어 핍스 모드로 하얗게 빛나며 떠 있습니다. 태양신 니카와 암흑의 용, 빛과 어둠의 대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키의 머리 위에는 다람쥐 형태의 라그니르가 타고 있습니다. 라그니르 역시 북유럽 신화의 라타토스크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수를 오르내리며 소식을 전하는 다람쥐죠. 작고 귀여워 보일 수 있지만 이 전장에 끼어 있다는 것은 라그니르 또한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로키의 서포터 역할을 하거나 특수한 능력을 가진 참모일 수도 있습니다. 흑룡 로키 그리고 기어 픽스 루피, 다람쥐 라그니르가 한 팀이 되어 정면을 응시합니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MMA 몬스터들이 있습니다. MMA 몬스터라니 이름부터 육탄전에 특화된 괴물들로 보입니다. 소머즈가 부리는 특수 전투 부대일까요? 아니면 엘바프의 어두운 실험으로 탄생한 키메라들일까요? 무엇이 되었든 지금 이 세계 최강의 연합 앞에서는 그저 샌드백이 될 운명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째, 루피와 로키의 동맹 확정입니다. 그동안 로키가 적인지 아군인지에 대한 추측이 많았지만 이번 화를 통해 로키는 확실한 선역 혹은 루피와 뜻을 같이 하는 조력자 포지션임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능력을 개방하는 모습은 그가 진정한 왕의 자질을 갖췄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키의 정체는 흑룡이었고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흑룡의 전투 스타일입니다. 카이도가 거대한 곤봉과 화염, 번개를 사용했다면 로키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북유럽 신화의 로키는 트릭스터입니다. 흑룡의 압도적인 피지컬에 트릭스터다운 변칙적인 공격이 더해진다면 루피의 기어 핍스와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입니다. 루피가 자유롭게 전장을 휘젓고 로키가 묵직한 한방과 변칙 공격으로 적을 교란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휴재입니다.